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사회 불평등과 공간 불평등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와 관련한 해결 방안, 그리고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계토, 그리고 현대판 사회 불평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유리천장과 같은 이론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 조금 더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관점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자료, 즉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독 포기 경험과 공간 불평등과 관련한 자료, 즉 수도권 집중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자, 이 자료는 불평등이라는 공통의 문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요. 결국 저는 불평등이라는 쟁점을 제시한 셈이군요. 자, 이 쟁점과 관련하여 샌들, 맥킨타이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되는 마이클 왈처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앞에서 살펴본 두 자료, 즉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수도권에 모든 편의 교양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는 각각 사회 불평등과 공간 불평등 현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결국은 공통의 문제 상황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철학적 윤리적으로 성찰해 보기 위해서 역시 샌들, 맥킨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마이클 왈처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의 스토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자, 왈처께서 저는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사회적 지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사회적 지배란 특정한 영역의 사회적 재와 A가 다른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재와 B, C, D, E까지 모조리 싹쓸이하여 잠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자본이나 정치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정치 권력으로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다른 영역의 사회적 재화까지 잠식하는 경우가 바로 사회적 지배에 해당합니다. 즉 돈이나 권력이 교육 기회나 의료 혜택이라는 사회적 재화로 둔갑하는 셈이죠. 결국 사회적 지배는 일종의 사회적 연금술인 셈이죠. 이러한 사회적 지배는 진정한 평등과 거리가 멀지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료의 공통의 문제 상황인 불평등과 관련하여 마이클 왈처 선생님께 평등이란 무엇인가라는 쟁점을 제기했고, 이 왈처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평등은 불평등이 없는 사회라기보다는 사회적 지배가 없는 사회다. 즉 지배, 이 다미넌스,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평등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왈처가 이야기하는 다미넌스, 지배란 무엇이냐? 특정 영역의 재화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 모조리 싹쓸이 잠식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어떠한 재화든지 확보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교육기회나 의료 혜택에서 얼마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혹은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교육기회나 의료 혜택에서 항상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결국 돈이나 권력이 교육, 의료라고 하는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 모조리 싹쓸이하는, 잠식하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지배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배. 결국 지배라는 상황에서는 A라는 재화가 B라는 재화로 둔갑을 하면서 그 B라는 재화까지 모조리 깡그리 장악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연금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시다시피 연금술은 금이 아닌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둔갑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돈이나 권력이 아닌 다른 재화로 둔갑되어서 그 재화까지 독점, 재화까지 독점이라기보다는 그 재화까지 장악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주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돈이나 정치 권력이 있는 자는 사랑을 하기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다. 설령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면, 자,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지배에 가깝습니다. 즉 돈이나 정치 권력이 그 돈이나 정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재화인 사랑까지 사들이는, 혹은 돈이나 정치 권력이 없으면 돈이나 정치 권력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까지 가지지 못하는, 이룰 수 없는 이런 비극,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지배가 없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등이 아니겠는가라고 왈츠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와 관련한 현상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더욱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경제적으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수준이고 정치 권력으로는 거의 미국의 대통령 수준이라고 합시다. 자, 이 A라는 친구가 B란 어떤 이성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B란 여성 혹은 남성은 A라는 여성 혹은 남성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A라는 남성 혹은 여성이 B라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수많은 프로포즈를 했음에도 그 B가 계속 거절을 하게 되죠. 이때 A가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야, 너 얼마면 되니? 얼마면 나랑 사귈 수 있니? 결혼할 수 있니? 이런 제안을 던졌다고 합시다. 자, 이런 제안이야말로 바로 돈이면 사랑까지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랑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사게 된다면, 사랑까지 사버리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지배다, 사회적 지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태는 왈츠가 보기에는 진정한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회적 지배가 만연할 경우 돈이나 정치 권력을 지닌 강자가 사회적 명예와 학벌을 비롯하여 심지어 사랑까지 차지하죠. 즉 자본과 정치 권력이 지배적 재화로 작동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나 권력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회적 재화까지 깡그리 쓸어담는 셈이죠. 이때 돈과 권력을 지닌 강자가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약자는 사회적 재화를 박탈당하죠. 자, 그리고 약자는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삶에 직면하는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즉 사회적 예속 상황에 직면한 셈이지요. 이처럼 사회적 지배와 예속은 진정한 평등을 훼손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사회적 지배와 예속과 관련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나 정치적 권력이 그 돈이나 정치적 권력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랑, 교육 수준, 학벌, 명예 이런 것까지 모두 장악하는, 잠식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배라고 하고 사회적 지배라고 하고 이때 돈이나 권력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다른 사랑이나 학벌이라고 하는 사회적 재화로 둔갑을 하면서 그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랑, 심지어 사랑까지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왈츠는 사회적 지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지배가 만연할 경우 결국은 돈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노예로 전락하여 사실상의 예속 상태, 즉 돈이나 권력의 사실상 모든 재화가 노예처럼 예속되는 그러한 비극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왈츠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왈츠가 말하는 이러한 사회적 지배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온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대로 돈이나 권력이 많으면 그 치료에 있어서 항상 우위를 누리는 이러한 상황. 즉 돈이 의료 혜택까지 지배하거나 돈으로 인해서 의료 혜택까지 지배당하는 이러한 지배를 왈츠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왈츠가 제시하는 자료를 한 번 더 볼게요. 살펴봅시다. 자, 왈츠가 제시하는 가상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 노인 65세 이상의 병의원 및 치과 미치료 비율 및 이유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다른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즉, 이 자료는 돈이 없으면 의료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즉 돈이 의료 혜택이라는 사회적 제약까지 잠식해버리는 사회적 지배의 현상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왈츠는 이러한 현상을 비극이라고 보겠죠. 즉 진정한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어서 자, 의료 영역에서 환자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50%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결국 경제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자본이 의료 영역까지 잠식하여 돈이 없으면 그냥 아파야만 하는 이런 비극에 직면하는 셈이죠. 즉 이러한 비극은 경제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자본이 의료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의료 혜택까지 잠식하는 사회적 지배에 해당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돈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재화가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사회적 재화까지 지배하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의료 혜택이라는 재화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 혹은 돈만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비극, 이것을 왈츠는 사회적 지배라고 보고 있고 진정한 불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A라는 특정 영역의 재화가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 장악하는, 잠식하는 이러한 지배의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영역이 있겠죠. A라는 영역,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자, A라는 영역을 경제적 영역이고 이 경제적 영역의 사회적 재화를 돈이라고 합시다. 자본이죠, 자본.
돈이라고 합식하고 B라는 영역은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남녀 간, 연인 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영역인데 이 사랑의 영역에서 사회적 재화는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는 보살핌,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보살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 사랑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 결혼도 얼마든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설령 상대 이성이 진정으로 사랑하진 않지만 돈이 있으면 그 마음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A라는 영역의 재화가 사회적 재화인 돈이 B라는 영역의 사회적 재화인 사랑의 마음, 무조건적인 보살핌의 마음까지 잠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지배의 상황입니다. 지배의 상황. 그렇다면 왈처가 바라본 진정한 평등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A란 영역이 B란 영역까지 장악하지 못하는, 장악하는 것을 봉쇄하는, 차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비극이 봉쇄된 상태를 바로 지배가 없는 진정한 평등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령 내가 경제적 영역에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진정한 평등에 가깝다라고 왈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진정한 평등에 가까운 상태를 담고 있는 개념으로서 왈처가 어떤 개념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적 지배라는 비극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는 다원적 평등, 다른 말로 복합 평등을 제안합니다. 다원적 평등은 특정 영역의 사회적 재화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재화까지 지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제시한 자료와 관련 짓자면 다원적 평등이 잘 작동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의료 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지요. 아울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여 의료 혜택까지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료 영역은 의료 혜택이라는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고유한 분배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셈이지요. 따라서 다원적 평등 사회에서 우리는 지배적 재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배당하거나 지배하는 이러한 비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회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특정 영역의 재화가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 침입하여 잠식하는, 다른 말로 특정 영역의 재화가 다른 영역의 재화로 둔갑하는 이러한 사회적 연금술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진정한 평등으로 보고 있고, 그 평등 개념을 담고 있는 왈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다원적 평등, 복합 평등, The Complex Equalit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 당연히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듯이 특정 영역의 사회적 재화가, 예를 들면 돈이 다른 영역의 사회적 재화, 예를 들면 사랑까지 지배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돈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가 다원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즉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재화가 의료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재화인 의료 혜택까지 침입하여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바로 그것이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힘이 강하다고 하여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실현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지면 특정 영역의 재화가 다른 영역의 재화로 둔갑하여 즉 특정 영역의 재화가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 지배하는 이렇게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비극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다원적 평등이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지면 누군가 특정 영역 A에서 특정한 사회적 재화 A-A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특정한 사회적 재화 A-A가 다른 영역 B의 사회적 재화인 B-A까지 잠식하는 즉 사회적 지배라는 비극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하자면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걸 A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의 사회적 재화를 A-A라고 합시다. 그리고 B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의 사회적 재화를 B-B라고 합시다. 이때 이 A-A가 B-B라는 B 영역의 재화까지 침입하여 장악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다원적 평등입니다. 즉 돈이라는 사회적 재화가 경제적 영역의 사회적 재화가 무조건적인 보살핌이라고 하는 사랑의 영역과 관련한 사회적 재화까지 사랑까지 침입하여 장악하지 않는 장악할 수 없는 이러한 장악의 기회가 봉쇄된 이러한 사회를 바로 다원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정치적 공직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되는 반면 자, 경쟁 후보인 상철이는 당선되지 못했다고 합시다. 즉 시민들은 상철이보다 철수를 우선하여 선택한 셈이죠. 이때 철수가 정치적 공직을 독점하기에 두 사람은 정치적 영역에서 불평등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철수를 A라고 하고 상철을 B라고 합시다. 자,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A가 당선되면서 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B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죠. 그러니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공직은 A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점을 했다고 해서 이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공직인 국회의원을 독점했다고 해서 A가 다른 영역 B, C, D라고 하는 다른 영역까지 침입하여 장악한다면 그것은 다원적 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살 수 있고 그 권력으로 정치적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누구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재화가 사랑, 의료 혜택이라는 재화까지 침입하여 잠식하는 지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왈처가 강조하는 다원적 평등, 복합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하지만 철수가 다른 영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즉 정치적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 권력으로 사거나 의료 혜택까지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받거나 이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즉 자녀의 취약, 의료 혜택, 사업가의 기회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잠식하지 않는다면 철수와 상철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란 영역에서 철수가 그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독점을 할 수 있다. 정치란 영역에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재화가 출현하는 과정이 시민들이 지지에 의해서 출현하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했다고 해서 그 정치적 권력으로 그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랑까지 살려 하거나 그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의료 혜택까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원적 평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만약에 이러한 지배가 봉쇄될 수 있다면, 차단될 수 있다면 특정 영역에서 불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다원적 평등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 왈처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영역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재화가 존재하고 그 재화의 분배 기준 역시 특정 영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영역의 재화는 열심히 일한 정도에 따라, 정치적 공직 영역은 리더십에 따른 시민의 지지에 따라, 가족 영역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건강 영역은 필요에 따라, 교육 영역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지요. 나아가서 각 영역의 사회적 재화는 다른 영역의 사회적 재화를 침해하여 잠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원적 평등 사회에서 우리는 설령 돈과 권력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몸이 아플 때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지요. 즉 결국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왈츠라는 분은 사회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A, B, C, D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영역이. 예를 들면 이 다양한 영역이 A는 시장 영역이고, 자, B는 정치적 공직의 영역이고, C는 건강의 영역이고, D는 교육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영역에는 그 영역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재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재화가. 그 영역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져서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재화가 있죠. 그리고 이 재화는 그 영역만의 고유한 분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영역만의 고유한 분배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정치적 영역은 얼마나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가, 그리고 건강, 의료 영역은 얼마나 그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가, 그리고 가정과 같은 사랑의 영역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보상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분배의 기준이고 그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면 의료 영역에서 분배의 기준은 그 친구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가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친구에게 의료 혜택이라는 사회적 재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저 정치적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그 정치적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자본이 많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영역까지, 그 사랑의 영역까지 침입하여 사랑까지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사회적 지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진정한 평등, 다원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 왈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왈처의 입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배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왈츠가 제시한 진정한 평등, 즉 복합평등, 다른 말로
다원적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논의에서는 주로 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 샌들, 왈츠를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체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그런 셀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유령이나 헛개비이고 혹은 무연고적 자아이다. 그리고 이 맥락의 고유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왈츠의 경우는 이 맥락, 다른 말로 말츠에게는 영역이 되겠죠. 도메인. 이 고유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그 고유한 분배 기준을 인정해야지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다른 맥락의 재화까지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진정한 평등과 거리가 멀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는 근본적으로 맥락, 컨텍스트를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었습니다.